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다만 리비아 어떤 영토에 어떠한 형태의 왜군 군대도 주둔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유럽 증시는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지진 사태 수습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 공포가 외환시장을 휩쓰면서 엔화 가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원전 공포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되면서 엔화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본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은행들이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시켰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날 통과된 결의는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유엔에 허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리비아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아랍 국가들이 유엔에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안보리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제공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카다피군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리비아 내전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면 인도적 지원을 위해 허가된 항공기 외에 어떤 비행기도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를 어기면 유엔이 지정한 군대가 이를 격추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함께 어제 마감된 우리 장 꼼꼼히 정리를 해보고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국내 증시가 소폭 상승을 해줬습니다. 장중 변동폭은 30포인트 이상 났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좀 사졌었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부터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그동안 삼성전자와 포스코 쪽에 어떤 매수세가 좀 바뀌는 현상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그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 매수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은 특히나 이제 그 조선 업종이죠. 그 중에서도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수요 업종인 세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형태.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쌍끌이 매수가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보죠.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을 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습니까?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매수가 많이 됐던 종목이 보령 메디앙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어, 성광밴드, 이오테크닉스, 메가스터디 순인데 사실 종목들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종목이 아니라 좀 테마성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매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오히려 좀 적극적이었습니다. 서울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OCI 머터리얼스, 네페스, 네오위즈 게임즈, KH바이텍 순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예. 자, 밤사이 뉴욕 증시가 1% 안팎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본발 사태가 아직 수습이 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간 너무 많이 빠졌던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됐고요. 또 발표됐던 국내 주요 지표들도 호전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요. 좀 전에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 비행 금지 구역을 가결시켰다라는 내용도 함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분석을 부탁드리죠. 네, 전일 그 원전 사태 해결 좀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좀 급등을 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미국 같은 경우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감소를 했고요. 예. 제조업 생산 지수는 또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상승세를 조금 더
가속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동의 소식을 좀 급하게 또 새벽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좀 많이 우려감들이 많았었습니다. 바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비아도 강제 진압을 최후 통첩을 한 상태였었죠. 자, 그런데 일단은 그 유엔 쪽에서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범죄로 좀 지정을 하면서 아마도 그 리비아의 비행 금지를 가결시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의 중동의 그 어떤 리스크로 아주 골칫거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잠시라도 일단은 해결이 되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회복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그 최후의 발악을 할 수 있는 카다피가 아직까지도 군사력이 조금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일본 시장, 사실 그 일본 시장도 널뛰기 장세가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으로 일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좀 싱크율이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로, 물론 상승폭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일본 시장이 반등하면 우리 시장도 반등하고, 이게 분봉 흐름까지도 좀 흡사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조금 그래서 일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 정부가 지금 사태 수습에 아주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들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보고요. 우리 시장도 어찌됐건 어제 시장에도 그 원전의 어떤 위기감을 딛고 강보합으로 일단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은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전일은 한 6억 원 정도의 소심한 매수세였다면은 1,195억 원 가량을 매수를 하면서 좀 매수세가 많이 늘어났고요. 기관도 1,655억 가량을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에 따른 그 차익 매물이 한 400억 가량 정도 나왔는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이 강보합으로 마감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화요일 시간에 우리 최병건 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삼성중공업 조선주를 또 추천해 주셨는데, 예. 그때부터 또 급등을 했죠. 역시 경험 많은 실력 있는 전문가님이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 조선주들이 역시 반등을 많이 이어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이 지금 가동을 많이 멈추고 있고, 원자력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부터 수력 발전까지도 그 많은 그 발전소들이 지금 가동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극심한 그 부족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LNG 수요가 상당히 그 기대를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조선주, 특히 LNG선이 그 수주가 가능한 그러한 조선주들로 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최근에 그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밀릴 때는 뭐 더 한 2배가량 밀렸다가 반등을 보여도 흐지부지하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혼조세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최명건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진 관련된 그 테마주들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편승하면 안 된다라는 그 위기감을 어제 시장에서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 시장이 일단은 급등을 했고, 중동파 리스크가 일단은 잠시라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기미를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G7의 컨퍼런스 콜이 아마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엔화 강세에 따른 일본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한 그 용인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 그래서 엔화 강세가 조금은 주춤할 것으로 좀 예상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은 그 나름대로 좀 금요일장이지만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원전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고 일본 정부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제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동발 사태 불안도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병근 전문위원님, 네. 미국, 유럽 그리고 중동, 유럽 이 같은 외국에서 들려온 소식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
보자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제일 불안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 선진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일단은 상당히 좀 큰 폭의 반등 포인트를 잡았고 또 여러 가지 유럽 증시도 그렇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시장이 반전을 하고 매도를 하면은 하락을 하는 이런 형태의 진행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만한 뭔가 여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다시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리비아 사태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 부분 자체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혼란 속에 빠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리비아도 그 민주화 시위 자체가 어떤 성공하는 쪽으로 약간씩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강경 진압을 당하고 있는 다른 여러 중동 국가들도 계속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이라크 전쟁 때를 또 되짚어 본다면은 어떤 뭐 정리가 좀 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때부터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앞으로의 상황에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깝게는 우리 일본 증시가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일본 증시하고 우리 증시의 지금 동조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 증시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일본도 어쨌든 간에 뭐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 원전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한 더 이상의 변수가 없다라면은 점차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지금 그 제 고객들 중에서도 이제 그 일본 증시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 전문위원님, 네. 이번에 원전 공포가 심화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엔화 가치가 가장 크게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엔화가 급등하면 보통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수혜를 입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일본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그냥 단기간에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폭락을 했다가 새롭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상승이 이제 단기 심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꾸준히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한테도 좀 길게 봤을 때도 분명히 중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일본의 대지진으로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이 와중에도 기관이 총 74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투신이 한 6거래일 정도 연기금 쪽에서는 11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성난 전문가께 여쭤보죠. 기관의 이 같은 매수를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지 수급에 관련해서 업종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그 기관은 주로 그 반사 이익이 관련된 그러니까 그런 업종 쪽에 좀 많이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지금 그러한 종목들이 올랐다 내렸다 이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시간이 조금씩 더 지날수록 그 일본의 그 어떤 지진 피해가 복구가 좀 지연되면 될수록 일단은 그러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 쪽에서는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의 어떤 그 수급적인 흐름들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은 더 그 여력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참고해 볼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떤 이 기관의 매수세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기관의 매수세를 좀 더 쫓아가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기 이전에 오늘 나온 속보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결의안은 다만 리비아 어떤 영토에 어떠한 형태의 외군 군대도 주둔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2분, 한 개장을 4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는 오늘 어떤 의견을 내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한양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경험하기 힘든 변수들의 연속적인 발생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글로벌 증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국내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중국, 인도를 비롯한 중동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대투증권으로 가겠습니다. 1,000억 달러 내외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지만 일본 정부의 복구 및 재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실질적인 경제 충격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일본의 낮은 기여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의존도 하락 등을 감안할 경우에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의 직간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한금융투자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관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대응하고 있고 또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염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은 무섭다라는 의견이고요. 전일도 장중 등락폭은 6포인트를 상회했다. 너무나 다양한 재료들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직 일본 원전 사태라는 굵직한 이슈가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는 모습이다. 역시 보수적인 관점을 내놨습니다. 예, 동양종금증권의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명동지점 남희석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동양종금증권은 화불 단행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됐군요.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가장 최근 단기 급락,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을 실로 극심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변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불 단행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재앙은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요. 현재 상황을 이보다 더 시적절하게 잘 표현해주는 말은 없을 듯합니다. 가장 최근 단기 급락과 함께 변동성 확대를 가져왔던 소재는 일본의 강진 관련 뉴스인데요. 여전히 이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한 국면인데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일본 원전 관련 사태가 진정될 경우 일단 반등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문제는 반등의 연속성인 듯합니다. 일본 문제뿐만 아니라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분쟁 확산 문제와 일부 유럽 국가의 신용 등급 강등이 어떻게 해소되느냐가 향후 증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해볼 때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이전 고점 수준의 빠른 회귀 가능성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일본 사태를 감안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반도체 업종과 철강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바람직하되 아직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명동지점의 남희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저희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장시작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요즘 대외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고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낌없는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6분 개장을 한 4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이 전해진 가운데 금요일장인데 관망세가 짙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은 일본의
원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결사대가 좀 들어가 있죠. 181명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 원전 용사 181명이 좀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사태가 수습이 되면 될수록 일단은 증시에는 그동안 낙폭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이 일단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투심이 같이 그 회복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코스닥과 코스피 두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상승세는 지금 우량주, 그러니까 우량주 코스피 시장 중에서도 좀 큰 덩치가 큰 우량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괜히 내 종목이 그 코스닥 종목에서 물려 있다고 해서 괜히 물타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코스닥 시장은 사실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예고 종목들 때문에 줄줄이 지금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한가를 좀 정신이 없네요. 뭐 그런 종목들 때문에 지금 뭐 저도 상담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아주 패닉 상태에 빠져 계세요.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작년에만 보더라도 42개사가 지금 퇴출됐었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국제회계법이 또 그 적용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본 잠식되어 있는 기업이랄지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낮에 저한테 그 종목 상담을 하셨던 분이 과거의 루보라는 그런 회사와 뭐 자원이라는 또 회사, 이런 회사들 연속적으로 적자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좋다고 막 하시면서 종목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한때 급등했던 종목들이죠. 네, 예. 젊은 분이셨는데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그 투기적인 마음으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혹여 운이 좋아가지고 뭐 단기적인 수익을 잠깐 얻으실지 몰라도 어차피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것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한번 시작하시게 되면은 쉽게 끊지를 못하시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길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런 종목들, 그리고 어차피 이 시장에서 그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미래가 밝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지진 테마주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마지막 반짝 움직인다고 해서 그거 조금 먹겠다고 들어가시는 거 절대적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원전에 좀 사태가 좀 이렇게 수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겠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그 반사 이익 종목들이 조금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좀 해온 종목들이. 그렇다면은 낙폭 과대한 종목들은 또 반등세가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또 시간이 더 지나고 남았는데 다음 주 시장을 놓고 또 생각을 해야죠. 오늘 금요일 시장이니까요. 자, 다음 주 시장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반사 이익 종목들, 그러니까 화학업종이나 이런 쪽은 이후에 지금 조정이 보인다 하더라도 상승세를 더 이어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보지 마시고 다음 시장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특징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정말 신압으로, 그러니까 모르게 사부작 올라오는 형태를 좀 보였는데요. 예. 잠깐 잠깐 차트 흐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그 차이나 하오란입니다. 조금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차이나 하오란인데 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쓱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차이나 그레이트인데 차이나 그레이트도 최근에 거래를 늘리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 중국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일본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잠시 놓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그 중국 기업이나 중국 시장에 관심 많았던 분들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이런 국내 상장된 중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세를 타고 있었다는 점, 예, 정말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살아나더라도 코스닥 쪽은 여전히 약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했다고 소위 말하는 물타기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지진 관련 테마는 보지 말고 지금 시점에 오히려 차익 실현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셨죠. 나오시는 게 좋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난 대표 의견이셨고, 자, 이번에는 최병근
최병훈 전문위원님,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사실 한 그저께 정도 그 1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때 그때 저점을 찍었던 부분이 이미 수급적으로는 완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 하락 자체는 1월 말부터 발생을 했었고 그 하락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언제 저점을 형성할 것인가라는 것이 기술적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1900포인트를 찍을 때 이미 좀 완성이 됐던 부분이지만 그 이후에 원전 폭발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자꾸 생기면서 상황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는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망설이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투자자들께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원전 사태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지 모르고, 또 이것이 이제 사태가 계속 악화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갈 경우에는 뭐 제2의 체르노빌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좀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라면은 역시 현금 확보를 일부 좀 해놓는 형태로 가시면은 가장 무난한 대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현금 확보라는 부분도 참 애매한 요소가 많습니다. 손절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그냥 추가 수익을 포기하고 이 정도 선에서 끊을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손절매까지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수익이 좀 더 나는 욕심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해서 현금 확보를 하면서 또 저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면은 현명한 대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유지를 하시되 일부 현금 확보를 해서 상황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훈 전문위원님, 네. 손절매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 손절매할 필요 없을까요? 코스닥 종목도 사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죠. 네. 사실은 뭐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따라주면서 실적을 실제로 증가시켜 나가는 우량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요즘 최근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의미 없는 그런 테마 형태로 편성이 되는 종목도 있을 것인데요. 수급이 좋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대응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이 좀 근거 없는 테마에 형성된 지진 관련주라든지 또 그 외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올라버린 게 크기 때문에 자칫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위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평산 같은 종목인데요. 예. 이런 종목은 사실 풍력 발전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근에 점 하한가를 계속 맞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잘못 우리가 속된 표현을 걸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과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큰 폭의 손실이 있더라도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할 수 있겠다.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지난 3월 15일이었죠. 코스피가 1882까지 급락했을 때 이때 좀 사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계속 매수를 권해드렸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사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 그게 답이 금방 나오는데, 차트 예. 한번 잠깐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까요? 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계속 강좌를 하고 있는 게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가격은 과거 가격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과거에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못 넘어갈 때 가격이 이 1900에서 1960포인트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포인트가 1차 지지 라인이었고, 그 이후에 2차 지지 라인이 1900포인트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라인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거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전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900포인트를 만약에 깨면은 그때는 마지막 남은 현금을 올인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마침 원전 폭발이 발생을 하면서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가 매수 타이밍의 적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우량주들 잡아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 보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예, 네. 보이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보이십니까? 예.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역사적인 전 고점 부분이잖아요. 예. 어찌됐건.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앞으로도 2009년이나 2010년 시장처럼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많이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바통을 이제 기관 쪽에서 받고 좀 강력한 상승세를 또 이끌어주는 기관 장세가 이제 조만간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주로 기관이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뭐 길게 매수를 하는 이러한 종목들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하면은 이제 요즘에 최근에 그 전기차 관련돼서 2차 전지 개발이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그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소식들이 좀 들려왔는데 미국 정부의 어떤 지원까지도 받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닛산이나 이러한 쪽의 전기차보다도 훨씬 효율이 좋은 그 배터리를 그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많이 있고요. 어쨌건 이 시장은 앞으로 뭐 어떤 분들은 2015년 정도 뭐 보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전기차가 우리가 지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SDI가 지금 아이패드나 모바일 기기 등등 이렇게 지금 많은 기기들이 좀 많이 들고 다니죠.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한 손에는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니실 텐데 이러한 그 소형 배터리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정말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잠깐 여기 수급적인 부분 좀 보시면 요 끝에 끝부분이 지금 기관의 매수세인데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도 좀 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강력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만 한 방에 담으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좀 그런 말씀드리고, 최근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주가에 지금 달라붙어 있죠. 자, 집절되어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지금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16만 5천 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좀 해보시고, 이 종목을 지금 제가 단기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9만 원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15만 5천 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했을 때 손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난번에 SKC 좀 추천을 좀 드렸었죠. 예. 근데 어제 그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돌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만 차트를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그 목표가를 지금 돌파가 됐는데 흐름이 지금 그 거래를 늘리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진입이 성공을 했고, 이제 중기적인 상황에서도 넘어가서 추가적인 그 이익을 좀 보시는 흐름으로 이어가시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남 대표님, 오늘의 관심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 차트만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으로 IT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병곤 전문위원님 어떤 종목 보시는지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보셨어요? 예, 네. 사실 뭐 시장이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분위기가 되니까 예전에 또 강세를 띄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가 상승할 때 종목들의 평균점을 보면은 첫째도 수급이고 둘째도 수급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역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또 그 종목이 오랫동안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변동이 없었다라면 그 종목이 한번 움직일 때 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공통점이니까 그러한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보시면 좋은데,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기 전에 이전에 가장 강세를 띄었던 업종이 역시 LED거든요. 그래서 이 LED 쪽의 흐름 쪽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진행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기대를 하고 매수 관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도 서울 반도체인데요. 역시 그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은 또 주가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작년 한 해 가장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박스권만 넘어간다면은 상당히 좀 좋은 진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43,000원대 전후로 해서 지금 약간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좀 눌림목을 줄 때 43,000원대 전후로 해서 매수 포커스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을 넘어갈 경우에는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만 세웠습니다. 47,000원 정도 목표가를 세웠는데요. 만약에 47,000원에 돌파가 쉽게 나올 경우에는 전 고점인 5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손절 기준가는 4만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진짜 손절 기준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손절 기준가를 못 지켰을 때 손해가 나버릴 경우에는 순식간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손절 기준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가시면 좀 더 편하다는 거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 변동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최병건 전문위원님, 네. 오늘은 서울 반도체 주셨는데 어제 삼성중공업이 꽤 잘 갔습니다. 네. 이틀간 조선주가 올랐는데 조선주 다시 한 번만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업의 펀드멘탈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번에 일본 지진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추가 하락을 해버렸던 요소입니다. 사실은 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하락이 제일 컸던 종목이 반등 포인트를 제일 빨리 잡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에서 이 조선주가 매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거기에서 이제 수급이 기관들 쪽에 강하게 따라줬기 때문에 역시 좀 강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순환매가 발생을 할 걸로 기대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가 강했으면 또 내일은 해운주가 강한다든지 아니면 항공주가 강하다든지 아니면 또 건설주가 강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를 생각하시고 유도리 있게 한 절반은 팔고 밑에서 또 나머지는 매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이 되실 것 같고 당분간은 좀 더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조선주 저가에 아주 잘 잡으신 분들은 지금 좀 팔아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도 가능할까요? 지금 매수를 따라가긴 조금 부담스럽고요. 예. 매도는 선택 사양입니다. 한 절반 정도만 파신다든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일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37,450원에 어제 종가가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조선주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34분 개장을 한 2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 예상지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4포인트 정도 상승한 1963선에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코스닥 오늘도 소폭 밀리면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자들이 임해야 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대표님. 네. 예. 오늘장 사실 기대가 조금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의 원전 사태가 좀 수습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전 용사 181명의 결사대에게 응원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장 같이 보시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내일 주말이죠. 오늘부터 날씨도 풀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무거웠던 마음들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가족과 함께 또 외식도 하시고 나들이도 좀 하시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곤 전문위원님. 네. 이번 주말이 일본 사태 최대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어떤 자세로 투자 임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당분간 지수도 올라설 수 있는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각 자체는 긍정적으로 가져가십시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언제 변수가 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라면은 일정 부분의 현금 확보는 꼭 좀 해주시는 게 좋다. 지금은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한다든지 올인을 하는 이런 대응보다는 유도리 있게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대응이 제일 좋은 현명한 대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명쾌한 시향과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보시거나 전화 1577-745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대박의 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9분에 여러분들 다시 뵈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